주식 확인 전 그 첫 번째 시간이다. 1편은 고점 대비 93.5%가 폭락해버린 코스닥 상장사 셀리버리, 그리고 자기 주식 쥐어내게 팔아먹고 법인카드 뒤지게 쓰고 자회사로 돈 빼돌리고 감사의견 거절 처맞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9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15분 만에 셀프 의결로 주총을 물에 밥 말아먹듯 끝내고 도망가버린 놈,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바로 셀리버리의 대표 조대웅의 이야기를 다루는 시간이다. 초대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조대웅은 2014년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셀리버리를 설립하고 DB금융투자 주관으로 2018년 성장성 특례 상장 1호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후 바이오 불장과 함께 회사의 시가총액이 무려 3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회사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적어놨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93.5%가 폭락한 후에 거래 정지를 당했고 2년 연속 감사보고서의 의견 거절, 그리고 작년에 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성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상장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셀리버리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러 일이 있지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할 것이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면 더 열심히 나쁜 놈들을 때려잡아 볼 테니 구독 부탁해. 첫 번째로 자회사로 자금 빼돌리기를 한 정황이다. 2021년 11월 16일 셀리버리는 공시를 통해 한 회사를 양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리는데 그 회사는 아진크린이라는 곳으로 물티슈를 생산하는 업체였던 것이다. 무려 149억 원을 들여 아진크린을 인수한 이후 셀리버리는 회사명을 셀리버리 리빙앤헬스로 변경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회사인 셀리버리 리빙앤헬스에 14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이 유증금액의 100% 자금을 대준 곳이 바로 모회사인 셀리버리인 것이다. 더 웃긴 건 리빙앤헬스의 대표이사가 조대웅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개사기꾼 짓을 시전하려고 준비를 하는 듯한 모양새지 않냐?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려고 했는지 자회사랑 약 7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내고 모회사가 자회사한테 라이센스 아웃 에로 계약도 하는데 이게 바이오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셀프 에로 아니겠냐? 이 쉐이키야. 그리고 리빙앤헬스의 유상증자로 들어간 140억 원 외에 대여 명목으로 2022년까지 빌려준 자금이 총 168억 원, 2023년까지 합치면 총 203억 원인 것인데 미치고 환장할 일은 이 돈을 돌려주자마자 대선 충당금으로 계상했다는 것인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빌려주자마자 못 받을 돈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것이고 어떤 정신나간 놈이 200억 원 넘게 빌려주면서 바로 못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손 처리를 해버리냐는 것인 거다. 하지만 그런 놈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조대웅인 것이다. 그리고 같은 수법으로 리빙앤헬스도 2023년 장기대여금으로 11억 원 넘게 빌려주면서 해당 연도의 충당금으로 전액 회계 처리, 다시 말해 못 받을 돈이라고 대손 처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모회사인 셀리버리에서 자회사인 셀리버리 리빙앤헬스로 빨려 들어간 돈만 약 492억 원인 거고 더 심각한 것은 셀리버리는 2021년 하반기 두 번의 유상증자로 195억 원과 155억 원, 그리고 2회차 전환사채로 155억 원, 3회차 전환사채로 195억 원 이렇게 총 700억 원을 땡겼는데 2개월 뒤에 149억 원 들여서 자회사 사는데 쓰고 140억 원을 유상증자로 쓰고 대여금으로 200억 원 넘게 빌려준 것이 자회사로 돈을 넘기기로 작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돈도 대체 어디에 써버린 것인지 리빙앤헬스도 감사 결과가 의견 거절인 상황이다. 두 번째로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한 정황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조대웅은 판매조건부 주식거래계약이라는 것을 통해 에코티스 퍼스트라는 곳에 주식을 넘기고 그 대가로 돈을 빌렸다는 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이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맡겨놓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그 주식을 사오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조대웅은 내가 주식을 이전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지만 이건 빌린 것이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돈을 다시 돌려주고 주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지분율에도 변화가 없고 경영권에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과연 사실일까? 본인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주식을 매각한 것인 거다. 공시를 보면 조대웅은 2022년 총 3차례에 걸쳐서 주식 184만 주를 에코티스 퍼스트라는 업체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7억 원의 금액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이 계약은 판매조건부 주식거래 계약이기 때문에 지분율에 변화가 없는 것이고 공시할 때도 지분율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공시했다. 자, 하지만 결국은 주식의 이전이 발생한 것이고 계약 자체가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주식을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계약인 것이고 이 계약은 다시 사들이는 게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주식을 판 사람이 다시 안 산다고 하면 그걸로 계약이 끝나는 것인 거다. 처음부터 알고 이 계약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조대웅은 2023년 3월 31일 판매조건부 주식거래 계약을 해지하고 184만 주를 제외한 지분율을 공시했다. 결국은 자신의 지분 184만 주를 매각해서 167억 원의 현금을 수중에 넣은 것인 거다. 그리고 주식이 거래 정지된 상황에서 에코티스 퍼스트는 계약 종료 후에 주식을 돌려주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조대웅이 계약 해지를 해버렸으니 돈은 못 받고 받아온 셀리버리 주식은 상장 폐지 일보 직전이니 에코티스 퍼스트는 완전히 엿대버린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지분 매각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는 그게 다 개구라였던 것인 거다. 세 번째로 조대웅은 주주들을 개무시하고 주주총회를 날치기로 진행했다. 작년 주주총회 때만 해도 회사를 정상화시킬 테니 1년만 시간을 달라고 도계자를 박아버렸던 대웅이는 그해 기업을 더욱더 회생 불가능으로 만들었으며 법인카드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백화점과 유흥업소에서 수억 원을 긁은 의혹이 제기됐고 사용한 곳들을 보니 회사의 업무보다 사적 용도로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기자분이 확인했으며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쪼개기 결제를 한 것도 기자분이 확인했고 접대비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품위를 받아야 하는 규정 자체를 삭제해버림으로써 회사의 승인 없이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침을 바꿔버린 것이다. 또한 거래정지 직전까지 법인카드를 유용한 정황이 주주연대에 의해 포착됐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주주들은 조대웅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이른다. 이런 조대웅의 행태들로 인해 더 이상 대표를 믿을 수 없게 된 주주들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조대웅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려 했다. 하지만 조대웅은 회의장 뒤편에 자리한 내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머물다가 대관 종료 10분 전에 개회선언과 성원보고도 하지 않고 주주가 올린 안건들을 모두 부결 처리해버린다. 그리고 전자공시 사이트에도 부결이라고 공시해버린 것인 거다. 야이씨 진짜 너 인간 맞냐? 그리고 그 다음 열린 정기주주총회 때는 대규모 용역인원을 구성해서 무대로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게 벽을 쳤으며 타고 튈 자동차에도 경비원을 배치하고 주주총회 며칠 전에 장소를 서울 영등포에서 경기도 김포로 바꾸고 9시부터 주주총회가 시작이었지만 9시간 만인 오후 6시에 주총장에 나타났으며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 10분 만에 본인의 셀프 선임을 의결한 후에 주주총회를 끝내고 차 타고 주랭랑을 쳐버린 것이다. 이 정도면 진짜 야구빠따로 쥐어내게 쳐맞아봐야 정신 차릴 것 같다. 이게 바로 전달인 2024년 3월에 있었던 일이며 개선기간이 2024년 4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코앞까지 와있는 상황에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 것이다. 얼른 이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며 조대웅은 얼른 콩밥을 먹으러 가길 바란다. 이상이다. 끝.